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AI 이론 조금 더 이어서 볼 건데요. 저번 시간까지 한 게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저번 시간까지 이론들 어떤 내용들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이 뭔지, 어떤 식으로 이 인공신경망의 노드들을 거쳐가지고 어떤 인풋 값이 아웃풋으로 튀어나오는지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생성, 이미지 학습 AI 어떤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생긴 건데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 합한다, 섞는다, 뭔가 합친다, 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레이어에 그러면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됐다는 거니까 어떤 뜻일까요? 뭔가 이제 합해져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대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 이제 인풋 레이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집어 넣어요. 레이어를 하나 집어 넣습니다. 지금 요 왼쪽 그림상에 먼저 보면 5 곱하기 5의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레이어에서 3 곱하기 3 부분을 가지고 축소를 해옵니다. 그죠? 압축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이렇게 받아오고 레이어 2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3 곱하기 3, 요 3 곱하기 3, 요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받아와서 여기 위에 세 줄, 위에 한 줄에 이제 세 칸, 그 다음 3 곱하기 3, 밑에 3 곱하기 3, 3 곱하기 3 받아와서 여기 압축해오면 또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이렇게 받아오고 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줄 이렇게 완성시키고 다시 한번 그거를 갖다가 압축을 한 번 더 시켜서 한 칸짜리 1 곱하기 1 레이어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뭔가 압축을 시켜 오는 거예요.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숙제로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하면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는 레이어의 이름을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왼쪽은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압축을 해 오는지 그 숫자 연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행렬처럼 접근을 하면 돼요. 얘도 행렬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가운데 값이 6이면은 이 6을 가져올 때 어떤 레이어에 통과를 시키는데 필터에 통과를 시키는데 이 필터가 뭐 모종의 어떤 내부의 연산을 거쳐 가지고 이 6이라는 값을 받아와서 어떻게 연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얘를 도출을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하면 그것까지 이제 깊게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좀 더 하드웨어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수학 직접적으로 어떤 뭐 행렬이나 이런 연산들을 좀 잘 깊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떤 내부적인 연산을 통해서 이런 필터를 통과시키면서 압축을 해 오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압축 과정에서 어떤 필터를 거쳐 오는데 그 필터가 이런 값을 도출시키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큰 어떤 작동 방식입니다. 큰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먼저 활성 함수랑 손실 함수가 뭔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세하게 활성 함수의 종류나 손실 함수의 종류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개념 먼저 봅시다. 활성 함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뭔가 활성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영어로 실제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노드에서 어떤 다른 노드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인공신경망에서 그 동글동글 노드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넘어갈 때, 여기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넘어갈 때 조금 화질이 안 좋기는 한데 넘어갈 때 요 화살표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와서 그냥 똑같이 넘어갈 것 같으면 사실 인공신경망이고 뭐 요런 가공 과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가 실제로 핵심입니다. 노드들을 넘기면서 작동하는 어떤 연산을 거치면서 넘어가도록 하는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어떤 값을 넘기면서 연산을 수행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연산 과정에 그 연산에 적용하는 함수가 바로 활성 함수예요. 뭐 0에서 1 사이로 압축을 시킨다던가 잠깐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0에서 1 사이 값으로 압축을 시킨다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압축을 시킨다던가 뭔가 다른 어떤 바이어스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던가 뭐 그런 작동들을 하는 게 활성 함수고요. 다음 손실 함수를 보면 손실 함수는 활성 함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2차 함수 형태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처음에 어떤 가중치를 잡아줍니다.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노드들 있잖아요. 노드들. 그 노드 각각에 대해서 단순하게 값을 집어넣고 활성함수만 넘기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노드 하나하나에 넘어가면서 활성함수를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노드 하나에서 넘어가는 특정 값에 어떤 가중치를 곱하면서 넘겨줘요. 가중치를 곱하면서 넘긴 다음에 그거에 활성함수를 적용하고 뭐 이런 과정을 막 복잡하게 거쳐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쭉 통과해 가는 겁니다. 레이어 거칠 때마다 그런 작업을 거쳐서요. 그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쭉쭉쭉 가는 건데 그때 적용되는 이 가중치라는 값이 변하겠죠. 변할 수 있겠죠. 왜 변합니까? 그러니까 학습을 거치면서 변해요. 왜 변하냐면 학습을 거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이 가중치가 변하는 방향은 즉 정답 데이터랑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 값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그쵸?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그 오차가 가중치 값마다 달라지겠죠. 그런 오차의 값들을 표현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실 함수예요. loss function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손실 함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실 함수라는 게. 뭐 모든 손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라기보다는 손실 함수의 일부분을 가져왔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손실 함수의 일부분을 가져온 셈이에요. 그 손실 함수가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손실 값이 그쵸? 작아질 텐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오차값, 이 손실 함수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요 최저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핵심이겠죠. 그걸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최적화한다, 옵티마이징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 짤 때 봤던 것처럼 옵티마이저, 최적화 함수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요 가중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가중치 W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쭉 오차값, 손실함수 값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작동 방식을 가진 함수, 그런 걸 잘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제 뭐 옵티마이저라고 불러가지고 그것까지 적용을 해서 잘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보통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3차원의 공면에서 표현을 해요. 3차원 공면에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간략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물리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과 분들 중에 물리 공부해 보셨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그 블랙홀 같은 거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거 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공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한데 뭐 암튼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공면이 이렇게 뭐 우리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공면이 만들어져 있고 그 공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 3차원상에서 요런 지점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 최적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과정이 뭐예요? 결국에는 요 기울기들 여기 적혀 있는 이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최소화 경사를 이렇게 완만하게 낮추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경사를 낮추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하는 과정, 손실함수 값의 가장 작은 점 또는 극소점을 찾아내는 과정. 최소가 아니라 보통 극소를 찾게 되겠죠. 미분에서 나오는 그런 극소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경사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끄러지듯이 쭉 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적용한다. 경사하강법을 쓴다.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시킨다. 즉 손실함수의 극소점을 찾아낸다. 가장 낮은 이런 꼭지점 같은 부분을 찾아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론은 이게 진짜 끝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런 그 활성함수와 손실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직접 최적화를 수학적으로 시켜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진짜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